명성 황후를 시해당하고 궁에 감금되어서 친일파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고종이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러시아 공관으로 와가지고 1년간 머물면서 친일파들을 청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친러파들이 정권을 쥐고 연해주 저 두만강 위쪽에 그 원시림, 울릉도, 산림까지 돈이 될 만한 국가 이권에 모조리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완용은 고종편에 서서 금광, 석탄 채굴권을 방어하지만 미국, 프랑스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조선에 놓는 기차, 부설권, 경인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이런 철도 부설권 이권을 차지하려고 경합들을 벌입니다. 청나라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깨져가지고 손을 띄고 미국 이런 강대국 앞잡이들이 다 조선 대신들이에요. 이놈들이 나라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네들 재산 늘리려고 그냥 눈깔들이 시뻘게 져가지고 고종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쳤다면 고종은 그 강대국들 이용한다 그럴까요? 얘네가 세게 나오면 얘네로다가 맞게 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볼 텐데 이 신하들이 이 지경이 고종이 당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 앞잡이들 로스케라고 그러죠. 러시아인을 비하하는 일본 말인데 이 로스케들 앞잡이들이 입지를 굳히려고 친일파들이 하려던 짓 있죠. 왜 왕을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 혼인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양갓집 귀수 30명인가 뭐 40명을 그 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김씨 그 소녀 한 명을 간택해가지고 장가를 들라고 그럽니다. 그냥 고종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간택한 처녀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왕한테 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소녀는 평생 이제 수절을 하게 되고 고종이 죽고 나서 독살당해서 죽자 그때 이제 후궁 자격으로 와서 궁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 로스케 앞잡이들 친러파가 정권을 잡지만 조선 경제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토가 다른 나라들 눈치 못 채게 조선 경제를 장악해 왔던 거죠. 조선 곡식과 석탄 등 광물, 목재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금, 은을 캐다가 그거로 금화은하를 만들어가지고 이또가 일본을 군사 강대국을 만들었지 말입니다. 당시 기차나 군함들은 석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엔진을 전부 석유, 디젤로 움직이지만 그때는 기차든 배든 전부 석탄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선 석탄은 굉장히 품질이 조선은 산유국이죠. 석탄이 많으니까 이거 전부 외놈들이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빼가는 거죠. 고종이 러시아 공간에 피해 있는 1년 동안에 친러파들이 이제 국가 운영비까지 손을 대니까 고종이 경운궁 나중에 덕수궁이 되는데 그 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1,400명을 동원해가지고 명성 황후의 혼전 그 혼을 모신 혼전을 덕수궁으로 옮겨놓고 양복 차림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때 고종의 정치 이념은 구본 심참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옛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개혁은 하지만 급진 개혁은 백성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개혁입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와서 미국, 프랑스 외국인들 전문가를 요직에 채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근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덕수궁을 중심으로 도시의 길을 정비를 하고 미국 전기회사와 합작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도에서 전기를 생산한 것은 일본보다 앞선 거예요. 동양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면서 서울에 전차를 달리게 합니다. 동양 최초의 전철인 셈이죠.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전차 모양이 상여 같다고 그래가지고 안 타고 전기불을 오래 쐬면 뭐 털이 다 빠진다고 이렇게 믿던 민도의 시절인데 이때 이또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러시아한테 한반도 조선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니네는 북쪽을 통치하고 우리는 남쪽을 통치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뭔 소리야? 조그만 놈들이 까불어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이러니까 이토가 이제 군사력을 키울 만큼 키운 거죠. 저 깨부술 수 있는데 이만큼 키운 겁니다. 조선의 금과 은과 석탄을 빼다가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이토가 전쟁을 결심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절용도, 영도죠. 부산 영도. 그걸 절용도라고 했는데 거기를 점령을 하고 항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시에 최강국이 러시아 영국인데 이 영국이 러시아 애들이 일로 내려오면 자기네들 항로 막고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하고 있던 나라들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러시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한테 자기네들 그 최신 군함 설계도를 주고 일본은 조선에서 빨아낸 금으로다가 대가를 주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비행기보다 이 바다를 통해 식민지 쟁탈을 하던 시기라 바닷길이 중요했지 말입니다. 고종은 이런 국제 정세를 읽고 러시아든 일본이든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우리를 차지하겠구나.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신하 홍종우가 칭제를 해보자고 건의를 합니다. 칭제. 그때 독립국가들은 왕을 황제라고 불렀는데 조선은 청나라 속국이었기 때문에 황제란 말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을 황제로 하고 조선이 엄연한 독립국가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중립국을 선포하자는 의도입니다. 칭제를 하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1897년이죠. 고종이 전국에 밀지 몰래 명령을 내려가지고 칭제를 청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칭제를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국이 되는 것을 탐탁시 않아 했던 강대국들 한국에 와 있는 공사들도 그걸 막지를 못하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할 원구단이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1897년 10월 12일 이 원구단에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엽니다. 심순택이 만조 백관을 대표해 가지고 무릎을 고종 앞에 꿇고 머리를 3번 조아리면서 황제 폐하 만세 만세 삼창을 신하들하고 모인 백성들하고 외치면서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태극기를 국기로 선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다를 선포합니다. 도성 사람들은 낮에는 새로 생긴 태극기를 걸고 밤에는 색동 그 등을 달고 황제 등극을 축하하고 하면서 조선은 이렇게 대한국 이 됩니다. 그 강화문 내거리 그 이쪽 도보 빌딩 앞에 그 누각 하나 있죠. 이것도 이때 그 칭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누각이에요. 이 고종의 이때 칭제를 두고 우리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배경은 모르고 뭐 고종이 욕심이 나가지고 되도 않는 황제 칭제를 하기 위해서 뭐 나라가 몇 년 쓸 경비를 한꺼번에 썼다고 그렇게 흉을 보고 그러는데 고종이 칭제를 한 사정이 이런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칭제가 끝나고 다음 달 고종은 외교 사절단들을 불러가지고 대한제국 첫 번째 국장 2년간 미뤄왔던 명성 황후의 국장을 거행합니다. 경운궁, 지금 덕수궁이죠. 그 앞에 그냥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일본 공사도 대한국 대황제 폐하라는 칭호를 써가지고 일본 천황이 조의를 보내온 걸 무릎을 꿇고 전하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대한제국을 인정하는 국소를 보내옵니다. 고종은 본격적 개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로 외국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상공학교, 군사, 사관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우면서 우편망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고 서울, 인천, 개성, 평양을 전화로
연결을 하고, 이때 고종이 일본 육사에 유학시킨 군인들 중에 고종이 독살되자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벌일 때 그 일본군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독립군들한테 김일성이란 이름을 쓰게 한 진짜 김일성 장군 김경천 장군도 고종이 일본 육사에 유학시킨 사람이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국군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이들이 역할을 했죠. 6.25가 터져 가지고도 큰 역할을 하죠. 고종은 미국인 콜브란하고 보스트윅스 공동 출자로 서울에 전기 회사를 세워 가지고 발전된 전기가 각 도시로 연결되게 전봇대를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 등 철도망을 자력으로 건설하려고 이채연, 존 브라운한테 그 철도 노을 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럼 뭐 고종이 근대화에 관심이 없고 무능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기록이거든요. 이렇게 실제 개화를 추진을 했어요. 1897년 3월 달에 그 미국 철도회사하고 합작으로 경인선 철도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미국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고종이 일본인 기술자들 손을 빌려가지고 1899년 9월이죠.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처음 33km 철도를 개통합니다. 이 당시 고종이 빈털털인데 무리한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고종은 인삼 한 근짜리, 한 근이 6원인데 원가가 이거를 50원에 일본 미쓰이 물산에 팔고 금화, 은화 만들고 토지세, 그리고 당시 석유에 해당되는 석탄판 자금, 이런 개혁을 하는 거죠. 철도 처음 생기고 나서 그 해죠. 종합병원 세워지고 그 다음 해에는 순회재판소가 생깁니다.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사람들 재판하는데 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구호하는 해민원, 그리고 공무원들 두발, 복장 전부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고종은 국가의 정책, 고종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신문을 발행합니다. 독립신문. 이 신문사에서 왕후 그 시의 진상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책자도 만들고, 독립신문은 백성을 위해서 한글로 만들어지고 세계의 전날 영문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최초의 영한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이상제 이런 개화파들을 모아서 독립협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돈을 주면서. 그래서 그 청나라 사신들, 아버지 때의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그걸 영접하는 영운문이 이 서대문 지금 독립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사진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 문도 참 기둥 두 개에다 이렇게 지붕을 얹은 독특한 그런 문인데, 고종이 이걸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우고 이완용한테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 독립문, 지금 그 글이 이완용 글이에요. 이 독립문 앞에 돌기둥 두 개가 이 영운문 주춧돌입니다. 이렇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독립협회가 10,000명이 모이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제1회 개최회 때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는 이 개막연설을 누가 했냐면은 백정 박성춘이가 합니다. 백정이라면은 조선에서 쌍놈 중 아주 쌍놈, 최하층이죠. 그 백정은 뭐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랬던 계층인데, 이 백정이 개막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노비제도를 철폐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 이때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백정이 만민들 앞에서 개막연설을 하는데 이미 그게 끝난 거죠. 그 만민 중에는 대감도 있죠, 저 양반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리고 조선 말기를 우리는 너무 그 뭐 똥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노비의 비율이 1%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돈만 있으면 신분을 상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 시험 보는 데는 신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자연히 신문화들이 들어오면 이 봉건 제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종이 앞장을 수고해서 신분 제도가 이때 벌써 철폐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회 회장은 누구냐면 쌀장수, 이름이 현덕호. 이승만도 여기 연사로 참가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똑똑한 말을 하니까 아주 유명해졌죠. 이 집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뭐냐 하면은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외국에 이권을 줄 때나 차관을 도입할 때 또는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고 이럴 때 각부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하고, 그동안 그냥 이대감 따로 러시아 앞잡이하고 이대금 따로 일본 앞잡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전부 합의를 해야지 결제가 되는, 그리고 국가 예산 백성들한테 일일이 알리고 민의 6개 조항을 고종에게 전합니다. 이 만민 공동회에서. 고종은 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국회와 같은 중추원을 만듭니다. 그 중추원의 과반수는 독립협회가 추천한 인물들로 중추원, 국회 같은 걸 만든 거죠. 독립협회가 야당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초기를 고종이 허가를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러시아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친러파들이 러시아 무기를 들이고 러시아 군사 체계로 한국군을 만들려던 것을 못하게 하고, 저령도, 부산 그 영도 항구를 만들려고 그러던 거 철회하고,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내세워가지고 친노파를 제압한 거죠.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일본의 이또가 여기에 또 그거를 관여를 해요. 돈을 들이밀면서 일본에 있던 친일파들이 숨어 들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 독립협회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고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고종 물러나라 이러고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냥 고종이 이제 이때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반란 준모자들 다 잡아들이고 나머지 일본으로 또 도망가고, 이때 이승만도 억울하게 체포되어가지고, 이승만도 그랬던 거죠. 이 봉고제도 철폐하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공모하던 동지가 권총으로 관리를 죽이고 탈출을 해요. 그리고 이승만이도 같이 탈출했다가 또 잡히는 바람에 한송 감옥에 뚝 돼가지고 처음엔 사형을 받죠. 그러다가 감형이 돼가지고 6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요때인데, 고종의 그 국정 운영 철학은 구본 신참 아닙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받아들이자. 근데 이 급진 개혁파들은 옛날 꼭 바탕으로 할 필요 없다. 바로 그냥 급진 개혁하자. 이런 요구죠. 그러니까 고종이 백성이 없으면 결코 대한제국 군주도 없다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황제는 군 통수권자로 입법, 사법, 행정, 계엄령의 권한을 가진다는 지금 대통령하고 같은 이거를 국제라고 그랬어요. 국제 발표, 국가의 제도. 이게 발표됨으로써 황제의 권리가 뚜렷이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급진 개혁을 빙자해가지고 왕권에 도전하던 세력들이 좌취를 감추게 됩니다. 고종은 그 권력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합니다. 그러자 이토가 고종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그동안 일본이 조선 경제를 지하에서부터 해가지고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세운 제1은행을 앞세워가지고 고종이 투자한 천일은행을 파산을 시키면서 경제 공작을 심화시킵니다. 조선 상인들은 모이면 아니 좋은 물건들은 외놈들이 미리 다 사들여가지고서는 지들 맘대로 가격을 이놈들이 미리 밭대기채 작년에 이미 돈을 다 줘가지고 사들여가지고 한국 농민들이 종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배추 심으시오. 무는 얼마나 더 심으시오. 이래가지고 지네 거야. 그럼 이래주고 이거 나오면 지네가 갖다가 파는데 가격 지네가 이거 경제가 이런 식의 완전히 이제
종속된 거죠. 이 당시 한국 경제를 대표적으로 침탈한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에 지사를 둔 미쓰이 물산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군납 회사예요. 기계, 곡식, 옷감, 인삼까지 지금 종합무역 회사로 각국의 지사가 있는데 이 서울 지사장 오닥계란 놈이 참 불쌍놈 중 아주 불쌍놈입니다. 이놈은 고리 대금 악덕 사채로 한 달에 쌀 1000가마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이놈이 요리집에 와서 부엌에 술이란 술은 다 부어버리고서는 그 안에 일본 기생들 알몸으로 거기서 쌈을 시켜서 막 줄다리기 시키고 그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100명 먹을 수 있는 도미찜을 상에다 차려놓고 그 위에서 알몸으로 춤추게 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놈인데 이놈이 그 일본 공사 하야시하고 같이 한 방에서 요즘 말로 그룹 섹스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런 거 하는 이제 잡놈입니다. 조선인들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외놈들은 이 한국에서 빨아들인 돈으로 얼마나 큰 돈을 만지는지 처음 먹고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